일본의 빅맥 가격은 미국의 62.8%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달러로 표시한 일본인의 임금이 미국의 62.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괴리는 일반적으로 무역에 의해서 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일본이 안이하게 엔저를 요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기술 개발이 늦어지면서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986년부터 각국의 빅맥 가격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빅맥 지수는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살피기 위해 각국의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의 현지 통화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이 지표는 같은 물건은 어디서나 값이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살펴보는 데 활용됩니다.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하다면 전 세계 모든 맥도날드 매장에서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빅맥 가격이 국가별로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빅맥 지수가 높으면 물가도 높고 화폐 가치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빅맥 지수가 낮으면 물가도 낮고 화폐 가치도 낮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햄버거 업체가 많은 나라에서는 가격이 낮아지고 직원 월급이나 임대료, 세금, 버거의 크기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빅맥 지수만으로는 물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단순하게 각국과의 물가를 비교할 때만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빅맥 가격은 실제 환율 1달러당 110엔으로 환산하면 3.55달러로 미국 가격 5.65달러의 62.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빅맥을 사면 일본은 물가가 싼 나라라고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인은 미국은 물가가 비싼 나라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즉 해외여행을 했을 때 미국인은 풍족한 여행을 할 수 있고 일본인은 가난한 여행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빅맥 지수에서 일본은 31위로 한국보다도 낮습니다. 일본의 빅맥 가격은 미국보다 37.5% 저렴하지만 한국은 미국보다 29.2% 저렴합니다. 미국의 빅맥 가격 5.65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4달러가 되고 일본은 3.53달러가 됩니다. 즉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빅맥을 사 먹으려면 0.47달러, 약 8.3%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는 빅맥 지수 기준으로 한국의 물가와 임금이 일본보다 8.3%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일본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빅맥 지수를 가진 나라도 있으므로 미국은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위로 31위인 일본보다 상당히 높은 곳에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도 일본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33위로 일본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 일본의 빅맥 지수는 미국과 비슷했습니다. 그 후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2010년도에도 미국을 1위라고 했을 때 일본은 0.96이었습니다. 2000년경까지만 해도 일본은 순위권 안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일본의 현재 상황은 현저하게 추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OECD는 구매력 평가에 의한 1인당 GDP와 취업자 1인당 GDP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그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으며 한국은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는 빅맥 지수에 따른 순위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구매력 평가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빅맥 지수는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본 근로자는 일본에 있는 한 임금은 싸지만 싼 햄버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본인들은 미국의 물가가 비싼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경제는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거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령 실제 환율이 1달러당 110엔이 아니라 1달러당 69엔이 됐다고 가정하면 이때 일본의 빅맥 가격은 미국과 같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빅맥 지수도 1위 되므로 미국과 같이 세계 5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환율을 그렇게 움직이는 힘이 작용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원리적으로는 이러한 힘이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인이 이동 수단으로 소요되는 비용 없이 일본에 방문할 수 있게 될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빅맥을 사지 않고 달러를 엔화로 바꿔서 일본의 빅맥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환 시장에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 환율은 강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빅맥 지수가 미국과 같은 일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는 미국인이 일본에 방문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빅맥은 수출할 수 없지만 제조업 제품 등을 일본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미국인들이 일본에 방문하지 않아도 같은 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환율로 환산하면 일본 제품은 미국에서 저렴하게 되므로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엔화 가치가 오를 것입니다. 빅맥 지수가 완전히 미국과 같은 일이 되지 않더라도 그에 가까운 값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0.628이라고 하는 낮은 값에 머무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 실현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현실 세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산업 입장에서 보면 엔화 약세일 경우 달러로 표시된 일본의 임금을 자동 절하하는 것과 같아서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도 오르게 됩니다. 엔고가 되면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 기업의 이익은 감소할 것이며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고는 일본 입장에서 국난 상황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의 실제 엔화 약세 정책이 취해지면서 빅맥 지수가 일보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은 엔화 강세에 따른 이익 감소를 원래대로라면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기술 혁신이나 노동 개혁보다는 그보다 쉽게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엔저 수단에 의존했습니다. 일본이 엔저를 선택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집중했다면 일본인들의 임금은 상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임금도 하락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기술 진보가 멈춰버렸습니다. 당시 한국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기술을 발전시켜 성장률을 높였지만 일본은 이와 같은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 개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엔저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엔저로 이득을 보는 기분 좋은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일본은 무리하게 기술 개발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에서도 금융 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는 실현되었지만 제3의 화살로 불렸던 생산성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로 달리고 있는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디지털화 지연은 이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방점은 혁명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3차례에 걸친 산업혁명과 달리 이번에는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만약 선진국들과의 노동 생산성 격차를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도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분업과 전문화라는 산업화 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디지털을 통한 연결과 통합이라고 하는 산업 구조의 형성과 규제 개혁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상황을 타산지석 삼아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